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어제 제가 인사를 못 드렸죠? 혹시 기다리신 분은 안 계신가요? 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SEC는 코인베이스가 현재 증권인 9개의 암호화 자산을 나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인베이스에서 9개의 증권형 코인이 취급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리플만 아직까지는 증권이라고 우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9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죠. 뭔지 이 코인이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화면에 보이는 앰프, 랠리, 데리바덱스, XYO, 랠리 가버넌스 토큰, LCX, 파워레저, DFX 파이낸스, 그리고 크로마티카. 대부분 잘 모르는 코인들인데 여기 첫 번째 앰프, 요건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코인이죠. 앰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앰프는 어떤 자산과 자산을 거래할 때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쪽 자산이 이쪽 자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코인으로 밥 사 먹기 기억나시나요? 요거 제가 에이다로 칩볼레 사 먹고 그 다음에 솔라나로 커피를 사 먹었죠. 이걸 만든 회사가 플렉사, 앰프랑 같은 회사입니다. 모 회사에서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걸 하는 겁니다. 요런 걸 하는 건데 나름 규모가 있는 코인인데 이 코인도 증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앰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거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뉴스가 나왔는데도 별로 가격이 그다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SEC가 뭐라고 그래도 에이씨 하고 무시를 하는 건지 이거 뭐 반토막이 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센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SEC가 좀 신용이 떨어진 건가요? 양치는 소년이 된 건가?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 9개의 코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C가 얘기하는 건 내부 거래가 있었다고 했죠. 코인베이스에. 여기 이스한 와히,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브라더, 동생들이랑 짜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합니다. 코인베이스 효과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코인베이스에 상장되면 뭐 50% 그냥 팍 올라가기도 하고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장하기 바로 전에 정보를 싹 흘리면 이 친구가 동생이 다른 계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딱 하죠 미리. 그리고 상장이 되자마자 얼른 딱 팔아서 수익을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부 거래 이거 이번에 이 법무부에서 잘 지적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하고 있는 거죠. SEC의 지적도 예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거래했던 자산, 코인들 그 중에 25개 중에 9개가 증권이었다라고 SEC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SEC는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자, 25개 중에 9개가 증권이다. 아니,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라며. 근데 왜 25개 중에 9개만 증권? 그러면 나머지 16개는 증권이 아니던지 아니면 잘 모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네들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증권이 아닌 코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SEC가 이렇게 좀 생각 없는 주장을 하고 나니까 이거 역풍이 거셉니다. 코인베이스는 내부 거래 사례에 대해 SEC를 비난하고 목록에 있는 토큰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코인베이스가 대답을 했죠. 이걸로 끝이다. 뭐 긴 말 필요 없이 우리는 증권은 상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CFTC에서 또 거둡니다. CFTC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여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캐롤라인 팜 국장도 목요일 SEC 증권 사기 혐의가 집행에 의한 규제의 놀라운 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파문 성명에서 SEC의 주장은 이 단일 사례를 넘어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규제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증권에 대한 기준, 이게 참 애매한데, 증권에 대한 기준이라면 한국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90% 거래 금지되나? 금융위 증권형 코인 규제 추진. 자, 한국에서도 증권형 코인은 거래소에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증권형 코인이라면 어떤 게 증권형 코인이냐?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에 속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자, 그런데 지금 섣부르게 뭔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자,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증권을 나누는 기준. 어떻게 하면 증권인데, 이거 90%가 증권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건데, 섣불리 잘못 어설픈 주장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벌써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증권과 비증권을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일단 아직까지는 탈중앙화 정도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단 하나의 이유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렇게 SEC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고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탈중앙화가 돼 있으면 증권이 아니고, 탈중앙화가 안 돼 있으면 중앙화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탈중앙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떻게 돼야지 탈중앙화인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중앙화가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개발 환경에 따라서 한 주체가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 연결되지 않은 주체가 개발을 하는지, 인프라는 어떤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이 노드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주권에 대한 관점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컨트롤을 하는지, 그리고 뭐 해시레이트를 특정 채굴 회사가 컨트롤 한다든지, 지분증명 코인이라면 고래가 어마어마하게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중앙화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는 좀 큰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깊이 있게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리플 소송 기준으로만 보자면 노드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 개발하는 주체가 얼마만큼 컨트롤을 하느냐 이거겠죠. 더 정확히는 이 개발 회사가 코인의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이더리움 개발하는 컨센서스가 이더리움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영향이 그렇게 많이 없다면 이거 탈중앙화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좀 애매하죠. 더 복잡한데 갑자기. 그래서 명확성이 필요한 겁니다. SEC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러이러해서 증권이 아닌 거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다른 코인들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명확성은 곧 생길 수밖에 없고 강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내부 거래 얘기를 했었죠.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여성분인데요. 요분. 이 사람이 남편이고, 이 남편이 칩 제조 법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만에 어마어마한 대박을 쳤는데 자기 연봉의 5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내부 거래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리고 이 남편은 얼마 전에 또 테슬라 관련 전기차 관련 법안이 나오기 바로 전에 테슬라 주식을 왕창 사서 또 대박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주식 투자의 신입니다. 내부 거래는 없었다고 하는데 정보 흘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집에서 그냥 서류 이렇게 정리하면서 에쿠 하고 이제 하나 떨어뜨리면 남편이 그거 뭐지 하고 이렇게 짚어서 보면 안 돼요 그러고 안 봤어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연일 대박을 치는데 대단하죠. 엉뚱한 피레미 내부 거래자들 잡으러 다니지 말고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불법적인 행태,
이것부터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요즘 뜨겁습니다.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 머지가 완료가 되면 이더리움은 55% 완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머지만 되면 그냥 이제 게임 끝! 이거 뭐 다 완성이 되고 어마어마한 이더리움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머지가 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갑자기 빨라지지도 않고 수수료가 엄청 싸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머지가 완료가 되고 나서 시장의 피부로 느껴지는 이러한 변화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더리움 2.0 개발 계획인데요. 비컨 체인은 벌써 나왔죠. 머지가 2022년에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핵심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게 샤딩인데 2023년에서 2024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지 초당 10만 개의 트랜잭션이 가능합니다. 계획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대치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이 머지만 되면 이렇게 샤딩 이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셀더 뉴스에 팔아버리는 좀 실망해. 뭐 업그레이드 됐는데 달라진 게 거의 없네. 뭐 아직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이 뭐야 이거 에이 하고 셀더 뉴스가 돼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샘 뱅크맨 프리드의 FTX가 한국에 빗썸을 인수한다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FTX는 800만 명이 넘는 등록 사용자를 보유한 빗썸을 잠재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화는 수개월 동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X가 지금 한국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다 싹쓸이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참고로 샘 뱅크맨 프리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후원자입니다. 두 번째로 큰 후원자.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많이 다 인수를 하는 건지 블록파이, 보이저 다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보이저 얘기 나온 김에 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X는 보이저 디지털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의 일부를 조기에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보이저에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FTX와 알라메다 벤처스는 보이저 디지털 고객에게 파산 청구의 일부에 대한 조기 분배로 자금을 조달할 개설 현금 잔액으로 새로운 FTX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라고 금요일 성명에서 발표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겠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FTX 계정 생성을 선택하지 않은 보이저 디지털 고객이 파산 절차에서 권리를 유지하지만 조기 상환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FTX에서 편지를 보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이저 계좌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는데요. 보이저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에게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셀시우스 관련 설명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더니 보이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많이 비슷하죠. 지난번에 확인한 거하고 셀시우스랑 같은 데서 처리를 합니다. 스트레토라고. 자, 보이저와 셀시우스는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기 회사들이 피해자들께 편지도 보내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FTX에서 그런 옵션을 주기도 하고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채굴해서 돈 벌어서 갚든지 이렇게 초이스를 주게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만약에 하다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고 다 던져버리면 그때는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무산이 되는 거고 이 파산 법원에서 파산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클레임을 하셔야 되는데 클레임을 한다는 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클레임이 여러 개가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보이저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 개가 걸려있죠? 이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잔치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게 되겠죠. 이 우선순위는 이 법원에서 파산 처리를 하는 주체가 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이름을 올려놓는 게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파산법 변호사가 계시면 미국 파산법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서 방송에서 좀 여러 가지 조언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뉴스를 본다고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이 바뀌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 코인의 방향을 가늠하고 변화에 발맞춰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